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김 원장의 기능의학 교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동맥경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색 코뿔소인 그 피하고 싶은 동맥경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블로그 대문인데 그 저는 이제 그 병을 치료할 때 기능약으로 병을 치료할 때 이제 근본 원인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본 원인에 해당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 근본 원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결과물의 하나로서 이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으로 여전히 이제 위산저하, 장내 세균성 불균형, 그다음에 장누수, 중금속,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맥경화의 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케이스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73세 그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그 혈압약을 한 4알 진짜 거의 맥시멈으로 꽉 채워서 드시고 있는 환자분이었어요. 뭐 저한테는 뭐 당상피 화생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동맥 플라크가 양쪽에 3mm, 8mm 정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동맥에 있는데 이제 이런 플라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3mm, 한쪽에는 8mm 되는 이제 플라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보통 경동맥 목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알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1mm, 1mm 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여기 이제 1mm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지방이 쌓이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혈관 내경이 좁아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목 같은 경우에 가장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초음파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목 쪽에 경동맥을 이상이 있는 경우에 뇌 쪽에 다른 미세한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리 신경이나 하지 쪽에도 동반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환자의 동맥경화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 검사는 그 동맥경화도 검사, 그 중에서도 이제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 영어로는 PWV라고 하고요.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검사를 했는데 이 환자분이 그, 이 속도, 그 혈류 속도가 빨라질수록 동맥경화가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보통 말랑말랑한 경우에 동맥이 탄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 900 정도 나오고요. 조금 딱딱해져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한 1600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딱딱해져 가지고 이렇게 동맥이 확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2500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사가 2300, 뭐 2200 이 정도로 나왔고 혈관 나이는 뭐 90세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세 이상이 되는 그런 상태였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혈압이 뭐 190이죠. 이쪽은 팔 혈압이고요. 요 위쪽은 아래쪽은 다리의 혈압인데 상당히 그 고혈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맥경화도 검사, PWV 검사를 하면은 과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환자가 동맥경화가 심하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조금 혈압이 안정이 되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먹고 있는 약이라든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했을 때는 동맥경화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뭐 음식 조절하는 거, 그다음 식습관 조절,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의학 검사에서 부족한 그 오메가3, 비타민 B9, 비타민 D, 미네랄, 뭐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충하게 하였고요.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였거든요. 업무상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서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동맥경화가 심한 상태에서 혈압까지 그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은 훨씬 더 동맥경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킬레이션하고 항산화 치료를 보내드렸었고요. 이렇게 간단한 치료를 하고 2달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재검을 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혈압이 조금 아까 190보다는 좀 안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때 검사했을 때는 그 혈류 속도, 동맥경화도가 1800, 1700 정도 나왔고요. 71세로 이렇게 혈관 나이가 체크가 된 거죠. 그래서 73세였지만 혈관 나이가 여전히 81세로 높은 상태가 됐습니다. 조금 혈압도 안정이 되고 동맥경화도 조금 안정이 된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환자에게 조금 좀 더 제가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항산화 치료하고 킬레이션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오시면서 치료를 하셨는데 약 12회 정도 이제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1800, 1700이었는데 14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색 영역에 있는 것이 정상 범위고요. 회색은 이제 경계, 노란색에 위치하면은 동맥경화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런 동맥경화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 갑자기 동맥경화가 생겨서 동맥경화의 합병증인 뭐 뇌졸중, 뇌풍이 온다든가 심장의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생기는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이 아니고요. 동맥경화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은 이 위기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색 코뿔소입니다.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그 위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노력을 한다면은 오고 있는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회색 코뿔소와 부딪히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검은 백조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될 것이고요. 어, 이런 회색 코뿔소처럼 예견되어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능의학적인 그런 관리를 하면은 피할 수 있는 예견된 위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17살 환자의 동맥경화도 검사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7살이거든요. 그래서 뭐 17살 환자가 뭐 갑자기 뭐 동맥경화가 생겼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생겼을 일은 없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었습니다. 보시면은 어, 동맥경화도가 90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900 정도로 아주 이게 정상 범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가로는 나이가 해당이 되고 세로는 이제 혈류 속도, 동맥경화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흰색 영역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노화가 진행이 되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뭐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별로 적당한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흰색 영역에 맞춰가지고 동맥경화도가 진행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건데 큰 문제는 아닌데요. 어떤 분에 따라서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정말 심한 사람은 이런 기울기로 어, 동맥경화가 진행돼서 동맥경화의 합병증인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거나 건강상의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낮추는 게 정상화시키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정상화시키는 게 제가 치료하는 목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그래프를 좀 더 완만하게 기울기를 더 낮춰가지고 훨씬 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기능의학 의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혈관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맥경화와 관련되어 있는 질환은 그 우리나라의 그 2029년 사망 원인들이 있는데 암, 그리고 뭐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런 알츠하이머병 이런 주요한 사망 원인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동맥경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는 질환은 어, 황반변성, 이게 시력에 영향을 주는 황반변성, 노화와 관련이 있는 이제 시력 저하, 그다음에 기억력 저하, 청력 저하, 이명, 탈모, 피부 노화인 이제 검버섯 이런 것들은 이제 동맥경화 관련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부정맥, 심장의 판막 이상, 그다음에 그 콩팥 기능 부정 등 다양한 질환하고 이 동맥경화는 관련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아까 보여드렸던 PWV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가 있어서 플라크의 크기를 직접 위치와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ABI라고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 이게 발목하고 팔의 혈압 비율을 보는 것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발목 위의 혈압이 팔의 혈압보다 한 10%에서 한 30% 정도 더 높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 혈압 비율이 어, 발 하지 쪽 발목 혈압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팔의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하지 쪽의 그 동맥 경화가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잴 때 팔만 재지 마시고요. 발목의 혈압을 같이 측정을 해보셔가지고 혈압계가 두 개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 발목의 혈압을 재가지고 그 비율이 발 쪽이 10%에서 20% 정도 많은지 확인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집에서 동맥경화를 체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발목에 있는 혈압도 한번 재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종합병원에서 하는 뭐 심장 CT가 있어서 그 심장 관상동맥에 그 칼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조영제를 써서 혈관 촬영을 해서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뇌 CT나 뇌 MRI, 뇌 MRA를 통해서 혈관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특히 이제 관상동맥이 있으면은 스텐트를 게 되거든요. 관상동맥이 크게 세 개가 있어서 뭐 하나 내지 두 개, 세 개까지도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환자가 그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심장에 통증이 생기고 심장의 기능이 멈출 수 있다면은 당장 살리기 위해서는 이 스텐트 시술을 꼭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꼭 해야지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동맥경화가 보통 이런 한쪽 혈관에만 생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스텐트 치료를 꼭 하는 것이 과연 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그 이거는 이제 혈관 CT를 보는 건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석회화가 되고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신에 그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환자가 이쪽 부위가 대동맥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다리 혈관, 왼쪽으로 가는 다리 혈관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석회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과연 스텐트를 하게 되면은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여기도 해야 될 거고요. 여기도 해야 되고, 뭐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 뭐 셀 수 없게 스텐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딱 하나만 합착이 있어서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은 스텐트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다발성으로 이렇게 여러 신체 부위에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스텐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스텐트를 하자고 얘기를 못 하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는 대학병원에서 스텐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킬레이션 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문의해 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킬레이션 항산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의 원인을 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당이 올라가고 고지혈증, 뭐 LDL이 올라가고 HDL이 떨어지고 중성지방 TG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토탈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주류의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같은 기능의학 의사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많게는 10 이하, 좀 더 엄격하게 하면 7 이하로 조절하려고 하고요. 그 중금속도 그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은이나 뭐 납,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뭐 이런 우라늄 같은 중금속도 조절을 해야지 되겠고요. 또 환경 오염물이 축적되어 있는지 팝스 이런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불소 화합물, 뭐 벤젠, 솔벤트 등을 체크를 해서 해독을 해줘야겠고요. 그 외에는 뭐 장내 유해균, 뭐 일반 세균이 과증식되어 있는지, 유산균이 부족한지, 클로스트리움 이런 항생제 내성균이 많은지, 곰팡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요. 장루수 유발하는 음식이 있는지 확인해서 해당 음식을 조금 끊어줘야겠죠. 이런 추가적인 원인들을 미리 관리를 한다면은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는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인 관리고요. 다른 질환하고 다르게 동맥경화는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혈관이 딱딱해져 가지고 좁아져 있는 거는 저런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동맥경화는 그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치료, 켈레이션 치료를 해가지고 그 이미 생겨져 있는 그 석회화되어 있는 혈관의 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 치료인 이런 킬레이션을 미리미리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심한 환자도 킬레이션 치료를 하고 저같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심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킬레이션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혈관은 노화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화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요. 저같이 이렇게 예방의학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기울기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여러 가지 뭐 이런 킬레이션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EDTA, 칼슘 EDTA 주사액이라든가 뭐 다른 비타민군 그리고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주사의 조합은 이제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환자를 치료한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지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원인도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도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새로운 동맥경화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환자를 보시면은 53세인데 혈관 나이가 60세로 나왔거든요. 이 환자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혈관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는 53세인데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60세로 나오신 환자분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31세인데 40세로 나온 환자였고요. 뭐 이렇게까지 많이 심한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그리고 41세인데 60세로 나온 환자분도 있었고요. 제일 심한 환자는 39세인데 80세로 나온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동맥경화가 진행된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한 번 검사로 동맥경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이렇게 몇 번의 추적 검사를 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의학과는 다르게 새로운 동맥경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에 의한 동맥경화가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환자가 원래 동맥경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백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이제 전후 검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백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임상적으로는 좀 의심이 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이제 백신 부작용 환자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동맥경화가 진행이 계속 되는 형태로 뛰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자가 면역 반응이 계속 생기게 되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증상 개선을 위해서 항산화나 뭐 이런 치료를 하면은 증상을 많이 좋아지는데 요거 동맥경화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방적인 이 킬레이션 항산화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 번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이후의 내용은 영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네, 혹시 뭐 궁금한 내용 있을까요?